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021년 9월 얼마 전에 봤던 모의고사를 가지고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를 가지고 한번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기초문법을 잘 하시고 잘 따라오셨다면 아마 전혀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편집은 좀 줄여서 그냥 이렇게 마치 옆에서 듣고 있는 듯한 그런 앞에서 듣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받을 수 있도록 조금 현장감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크리에이티브 팀이라는 것은 창의적인 팀이겠죠? 이게 주어입니다. exhibit은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paradoxical characteristic, 모순적인, 역설적인 특징을 보여준대요. 그렇군요. 그것은 그 팀은 보여줍니다. tendency는 여러분들 경향이죠. 어떤 경향이냐면 생각과 행동의 경향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경향은 또 어떤 경향이냐면 대절이하가 앞에 있는 경향을 꾸며줍니다. 우리가 assume, 가정하는 경향이에요. 뭐라고 가정하냐면 to be, 된다라고, mutually는 상호간의, exclusive, 배타적인. 상호간의 배타적이라는 것은 두 개가 있다면 서로 같이 뭔가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 상호간의 배타적인 것이 된다라고 가정하는 경향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또는 다른 말로 contradictory, 모순적인, 반대되는 이러한 생각과 행동의 경향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to do its best work, 그 팀이 가장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한 팀은요 need, 필요하죠.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deep knowledge of subject, 어떤 주제, subject는 주제라고 할까요? 주제에 대한 깊은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그 주제에 대한 깊은 지식이 어떤 것이냐면 relevant는 여러분들 형용사거든요. 여기에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그 주제에 대한 깊은 지식이 뭐냐면 relevant to라는 것은 뭐뭐와 관련 있는,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뒤에 보면 it's trying to solve, 그것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또 뭐도 필요로 하냐면 앞에 보면 여기 need가 있었습니다. 필요로 했던 게 첫 번째, 여기서부터 deep부터 solve까지. 그리고 또 다시 말해서 또 뭐냐면 mastery는 숙달이죠. 어떤 숙달이냐면 과정의 숙달입니다. processes. involved는 또 앞에 있는 process를 꾸며주겠네요. 관련된, 포함된, 연루된, involved의 이런 해석이거든요. 그러한 과정의 숙달, 그것을 한 팀이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당연하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지식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 않겠나요? 네, 그죠. 그러나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이거는 수거예요. at the same time은 그냥 외우셔야겠죠. 동시에 그 팀은 needs, 필요로 하죠. 문제 해결할 때요, 그럼 아주 깊은 지식도 필요로 하지만 또 필요로 해요. 뭐가? fresh perspective라는 것은 신선한 관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존에 없었던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대절이야죠. are unencumbered by the prevailing wisdom or established ways of doing things, 이렇게 됩니다. 요 약간 그죠, 여러분들 볼 때 약간 처음 본 듯한 그런 단어가 하나 보이시죠? 네, 보이시나요? 요 단어는 뜻이 어떻게 되냐면
방해가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선한 관점은 관점인데 그 관점이요. 방해를 받지 않아요. by, 뭐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냐면 prevailing wisdom이라는 것은 prevailing이 여러분들 만연해 있는 이런 뜻이에요. 만연해 있다라는 게 뭐냐면 널리 퍼져 있는 wisdom, 지혜라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할 때 지혜라고 하면 뭔가 지혜로운 생각, 그쵸? 그런 것도 되지만 어떠한 일을 할 때 기존에 해왔던 그런 방식을 여기서는 wisdom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기존에 있었던 방식에 의해서 방해가 없는 새로운 관점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신박하게 하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또는 새로운 관점인데 그 관점이 established ways of doing things, 어떠한 것들을 하는 established, 만들어진 방식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새로운 관점이에요. 자, 여기 보면 널리 퍼져 있는 지혜나 이미 만들어져 있는 방식이나 요 두 개를 보시면 이게 뭐 부정적인 어휘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방식들을 의미하는 그러한 것들을 영어로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 널리 퍼져 있는 prevailing wisdom 또는 established way, 만들어져 있는 방식들, 둘 다 말이죠. 그러니까 신선한 어떤 관점은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방해를 받지 않아요. 당연하죠. 어떻게 저렇게 새롭게 신박하게 이런 생각을 할 테니까 말이죠. often, 종종, cold, 불리면서, cold 형태 기억하시고요. beginner's mind는 초심자의 생각이죠. 여러분들 초심자는 우리가 하룻강아지 법무서운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초심자들은 대단합니다. 안 좋은 의미로 대단한 게 아니라 때로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때로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초심자분들이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초심자의 마음이라고 불리면서 이러한 이 새로운 newcomer's perspective, 새로운 사람의 관점은, 근데 그 사람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다 궁금해요. curious, 호기심이 있어요. 심지어는 playful, 아주 잘 놀아. 그리고 willing to, 기꺼이 뭐 하냐면 ask anything, 어떤 거라도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dash 한 다음에 no matter how. 자, 요거는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시험기간에, 중간고사 시험기간에 또 시험 범위에 속한 부분들이 있죠. 복합관계 부사입니다.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그리고 naive라는 형용사 형태 기억하시고요. 아무리 naive라는 형용사는 뜻이 뭡니까? 순진한 이런 뜻이에요. 또는 아주 순진무구한. 아무리 순진무구할지라도 뭐가요? The question may seem, 그 질문이 아무리 순진무구해 보일지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naive라는 형용사는요. 그쵸? 저 뒤에 seem 뒤에서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쭉 갖고 왔습니다. seem이라는 동사가 여러분들 불완전 자동사죠. 그 얘기는 뭐냐면 뒤에 형용사를 쓰는데 그 형용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앞으로 당겨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가 아무리 순진할지라도, 순진하다라는 건 도대체 저런 질문을 왜 하는 거야? 이런 거죠. 왜냐하면 그 초심자분들은 because they don't know, 그들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뭘 몰라요? What they don't know, 그들이 뭘 모르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대박이죠. 그래서 bringing together contradictory characteristic, 해석한다면 모순이 되는, 서로 충돌되는 특징들을 한데 모으는 것이, 그럼 여기서는 뭘 모으는 거겠어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어때요? prevailing wisdom, 그리고 established way와 fresh mind, 그죠? fresh perspective, 이 두 개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contradictory characteristic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받아 적으셔야죠. 안 적으실 거예요? 오케이. 이러한 모순이 되는 특징들을 한데 모으는 것이
can accelerate. accelerate라는 것은 뭐냐면 가속화시키다, 몸에서 가속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가속한다는 건 뭐냐면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죠.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빨라집니까? The process of new ideas. 새로운 생각의 process, 그 과정이 빨라져요. 다시 말해서 아이디어가 막 뿜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밑줄 친 부분이 이 문장에서 가리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죠? 바로 뭡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전문가적인 마인드, 기존에 있는 것과 새로움을 서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같이 병합하고 버무리고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이용하다. 그런 내용이 바로 21번의 밑줄 친 부분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2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Too many officials in troubled city. 자, 여기서 officials라는 것은 공무원이죠. 예, 너무 많은 공무원들입니다. 어디에 있는 공무원들이냐면 troubled city는 지금 되게 문제가 있는 도시를 말하겠죠. 문제가 있는 도시에 많은 공무원, 너무 많은 공무원들이 wrongly, 부사예요. 잘못되게 imagine, 동사입니다. 상상하고 있습니다. 상상합니다. 대절이야를. 뭘 상상하고 있냐면 그들이, 그 공무원분들이 can lead,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말이죠. 어디를? 그들의 도시를 back to, 어디 쪽으로, 다시 그들의 도시를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믿어요. 어디 쪽으로 다시 끌고 가냐면 its former glories, 그 도시가 가졌던 이전의 영광 쪽으로. with, 뭐뭐와 함께죠. with는 이제 영광 쪽으로 끌고 가려면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방법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로 some massive construction project. some, 어떠한 몇몇의 massive, 엄청난 construction, 건설 프로젝트와 함께 말이죠. 도시가 쇠퇴하고 있고 지금 뭔가 문제가 많아져요. 그럴 때 그 도시를 다시 살리는 방법이 어떻게 한다? 그렇습니다. 대규모 건축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도시를 원래 상태로 뭐 한다? 돌려놓을 수가 있다라고 많은 이 분들이 믿는다는 것이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 새로운 경기장을 짓고 new stadium 또는 라이트 레일 시스템은, 라이트는 여기서 여러분들 가벼운이에요. 레일 시스템은 이제 우리가 뭐 철도, 전철, 지하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경전철이라고 합니다. 경전철은 조금 그러니까 땅을 파고 막 이렇게 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리 같은 걸 세워서, 그죠? 그래서 조금 전철도 좀 작은 거,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타지만 좀 자주 다니는 그런 걸 우리가 경전철이라고 하죠. 유럽에 보면 트램이라는 게 있어요. 트램.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경전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아는 체 한번 해봤고요. 또 컨벤션 센터가 있어요. 컨벤션 센터라는 것은 뭐 회의 센터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하우징 프로젝트는 주택을 짓는 거예요. 주택.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마구마구 이제 주택을 짓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대규모 건축 사업이 되는 거예요. 토목 사업이 되는 거죠. 토목이라는 것은 갑자기 아는 체 했으니까 이제 넘어가죠. 오케이.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요. 껄쩍지근한 부분이 하나 보여요. With very few exception. very, 매우, few는 거의 없는 거죠. exception은 여러분들 예외입니다. 그러면 매우, 거의, 예외, 함께예요? 아니죠. 해석을 한다면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예외가 없어요. few가 여러분들 거의 없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외 없이. 그러다 보니까 또 no가 시작해요. no로 문장이 시작하면 문장이 부정이 되죠. 어떠한 public policy라는 것은 대중정책, 공공정책, 어떠한 공공정책도 can slow, 느리게 할 수 있다? 아니죠. no가 있으니까 없는 거예요. 뭐를? tidal forces. tidal forces라는 것은요. 파도의 힘입니다. 파도의 힘. 여러분들 파도의 힘이라는 것은 그냥 여기서는 흐름이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 그죠? 흐름.
흐름을 느리게 할 수 없어. 어떤 흐름이냐면 urban change, 도시의 변화의 흐름을 그 어떤 공공 정책도 느리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We mustn't ignore.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The needs, 필요죠. The needs, 필요예요. 누구의 필요냐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있는 분들이죠? Who live in the Rust Belt. 근데 Rust Belt라는 것은요. 좀 설명이 긴데 기니까 하지 말까요? 하지 마. 그냥 미국의 옛날에 잘 나갔던 어떤 산업,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공장들 되게 많았던 도시들인데 또 공업, 뭐 이렇게 철강이나 이런 것들도 많았던 도시들인데 그 도시들이 러스트라는 것은 녹슨이란 뜻이고 벨트는 벨트잖아요. 녹슨 벨트에 산다라는 것은 옛날에 잘 나갔던 그런 공업 어떤 도시가 지금은 굉장히 어렵게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이 사라진 그런 곳을 러스트 벨트라고 합니다. 러스트 벨트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public policy, 공공정책이라는 것은 should help, 도와야 된대요. poor people,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not poor places, 가난한 지역이 아니라 지역이 타겟팅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타겟팅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하. 여러분들 지역을 타겟팅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삐까뻔쩍한 건물 같은 거 세우는 거예요. 그럼 왠지 지역이 되게 럭셔리 보이잖아요. 그 다음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Shiny new real estate. shiny, 반짝반짝 빛나는 new, 새로운 real estate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즉 건축, 그 다음에 토지, 뭐 땅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은 may dress up, 옷을 이런 것들이 옷을 입힐 수도 있어요. 어디에 옷을 입히냐면 declining city라는 것은 쇠퇴하고 있는 도시에 옷을 입혀요. 번쩍번쩍 아주 삐까뻔쩍한 옷을 입히면 어때요? 겉으로 볼 때는 여기 괜찮은가 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it doesn't solve, 그것은 풀지를 못한다는 거죠. 뭘 풀지 못하냐면 그 도시에, it는 도시겠죠. underlying, 밑에 깔려있는 문제들을 풀 수는 없어요. 홀마크라는 것은 특징입니다. The hallmark of declining city, 쇠퇴하고 있는 도시들의 특징은 is that, 대절이야겠네요. 대절이야입니다. 접속사 대시에요. 뭐냐면 they have too much housing, 그 도시들이요 너무 많은 집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infrastructure, 사회 기반 시설도 갖고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집과 너무 많은 사회 기반 시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과 사회 기반 시설은 뭐냐면 relative부터 끝까지가 요 앞에 있는 housing and infrastructure를 꾸며주겠죠. 여기도 여러분들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어떤 거주와 이 infrastructure냐면 relative to, 상대적인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네요. 뭐의 상대적인? strength는 힘이죠. 무엇에? 그들의 economies, 경제의 상태의 힘과 상관해서 너무 많은 집과 너무 많은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쇠퇴하는 도시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점점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자꾸 뭘 져. 물론 당연히 필요하니까 짓는 것도 있겠지만 충분한 이 계획과 생각이 필요한 것 같은데 글쎄 옳시다. 그 다음 볼까요? With all that supply of structure and so little demand. with는 뭐뭐 함께요. all that supply, 여기서 that은 형용사 정도로 보면 좋겠네. all, 모든, that, 그러한 supply, 공급이에요. 뭐의 공급? 그러한 structure, 구조, 건축, 그러한 공급과 함께. 그러니까 공급이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so little demand. demand는 여러분들 수요입니다. 수요라는 말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잠깐 영상 멈추고 네이버에 검색 좀 해봐요. 아니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이런 공책 같은 데다가 공급과 수요 정도는 정리 한번 해봐요. little은 어때요? 명사 앞에서 쓰이면 거의 없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공급은 있어요. 근데 수요가 거의 없는 것. 그러니까 이게 with가 demand까지 이렇게 같이 간다. 이렇게 그런 것과 함께 it makes no sense. 여기서 it은 가주어예요. 해석하지 않고 makes no sense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진주어가 여기 뒤에 있네. to use public money. 공공자금이에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내는 세금 같은 거. 공공자금을 사용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 하려고? To build more supply. 더 많은 공급을. 여기서 공급이라는 것은 거주, 건물, 그 다음에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짓기 위해서 공공의 자금을 쓰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The folly of a building-centric urban renewal까지네요. 근데 folly라는 것은 명사로서 어리석음입니다. 건물 중심적인 building-centric urban renewal 도시의 다시 renewal이라는 것은 어때요? 새롭게 하는 것이잖아요. 건설을 기반으로 중심으로 하는 도시의 새로움에 대한 그 어리석음이 remind 동사네요. remind us 우리에게 대절이야를 요 대 기억하시고요. 대절이야를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뭘 상기시키냐? 도시가 aren't structure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구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는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cities are people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도시는 그런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시는 뭐다? people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오케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 3문제씩만 하려고요. 3문제도 많아요. 한 2문제만 하려고 했는데 조금 필 받아서 3문제 하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Many marine species. 마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해양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물하고 관련된 말이죠. 많은 해양의 species는 종입니다. 뭘 포함해서 including부터 어디까지 fish까지가 앞에 있는 요 species로 화살표를 보내줘야겠죠. including은 뭐뭇을 포함해서 포함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오이스터는 굴이고요. marshy grasses는 습지풀. 뭐 이건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가 않네. and fish 물고기를 포함하는 많은 해양의 종들은 were deliberately라는 부사가 여러분들 좀 보셔야겠죠. 이건 뜻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의도적이라는 것은 일부러 원래는 그 전에 없었는데 의도적으로 were introduced는 소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도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도입이 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지. 뭘 위해서 도입이 되는지 아십니까? food 그렇습니다. 먹을 것. 사람들이 먹을 걸 위해서. 또는 erosion control은 침식 통제. 침식 통제라는 것은요. 이건 습지풀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뭔가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없어지는 거. 이 침식이라는 말 안에는요. 뭔가가 이렇게 자연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게 급격하게 사라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침식 작용이라 한다면 그런 걸 막으려고 일부러 그런 해양 생물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with 뭐뭐와 함께 가져와요. 도입이 되는 건데 little이란 단어가 중요하겠지. 그지? little은 있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뭐가 없냐면 knowledge of the impact. 그 영향력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이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 그렇습니다. 여기서 they는 앞에 있는 요것들이겠죠. 오이스터 형님하고 여기까지. 이런 것들이 could have 가져올 수 있는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아니요. 거의 없는 거죠. 그런 거 없이 일단 갖고 온 겁니다. 뭘 위해서 갖고 왔다고요? 그래요. 먹을 거. 그 다음에 침식 통제를 위해서 말이죠.
Fish and selfish have been intentionally introduced. intentionally란 요 부사도요. 앞에 있는 요 deliberately랑 같은 뜻이죠. 예, 그죠. Fish and selfish라는 것은 물고기, 그죠. 그 다음에 selfish라는 것은 어떤 껍질이 있는 물고기니까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조개류, 그죠. 어패류. Fish and selfish 이거 붙여서 어패류라고도 하죠. 어패류는 have been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introduced 도입이 되었다, 소개가 되어졌다.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 뭘 위해서? 예, 아쿠아컬처가 밑에 나와 있죠. 양식업이에요. 양식업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도입이 된 겁니다. providing 분사구문이에요. 제공하면서 food and job 우리가 인간에게 먹을 것과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but 그러나 이 어페르 형님들이 어떻게 한대요? can escape 탈출하셨네. 탈출하시고 become 되었어요. a threat threat는 여러분들 위협이죠. 위협이 되었어요. 어디에? 네이티브 스피시스라는 것은 원래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죠. 토착종 발음이 그죠. 원래 살고 있었던 그런 생물들에게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도 에코시스템 펑션 생태계 기능에도 오케이 또는 라이블리후드는 인간이 먹고 사는 생계 여기에도 굉장히 큰 위협이 됐다라는 것이죠. 애틀란틱 살몬 대서양 연어 형님인데요. 얘는 are rear. real은 여러분들 뭐냐면 키우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BPP니까 키워져요. 어디에서 말이죠? 오션 넷펜이라는 것은 바다에 설치되어 있는 양식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요. 키워져요. 근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워싱턴 스테이트와 브리티시 콜롬비아 사이에 있는 그쪽에 있는 양식장입니다. 근데 이때요. 매니가 주어네요. 많은 녀석들이 escape. 이게 동사죠. 탈출을 해요. each year. 매년. 부사입니다. 그리고 걔네들이요. They have been recovered. recover라는 것은 원래 어떤 뜻이 있습니까? 회복하다는 뜻이 있잖아. 근데 여기선 그게 아니라 발견이 되는 거예요. They have been recovered. 그들이 계속 발견이 되어 와요. 어디에서 발견이 되냐면 in both salt water. 소금물. 그죠? 바닷물이겠죠? 그리고 fresh water. 이게 민물이에요. 즉 이제 우리가 육지에서 먹는 물. 거기 둘 다에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어디? 워싱턴 스테이트, 브리티시 콜롬비아, 앤 알래스카에서 말이죠. 일단은 아주 탈출해서요. 지네들 가고 싶은 대로 막 가고 있는 것 같아요. recreational fishing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가 시간에 즐기는 낚시죠. 그것은 또한 퍼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퍼트리는 첫 번째 부분이 뭐였어요? 얘네들이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해서 이 외래종이죠. 토착종 말고 외래종이 막 쭉쭉 이게 퍼지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우리가 낚시할 수 있는데 낚시가 또한 invasive species 이게 말이죠. 외래종이라고 한다면 또는 침입종이라고도 하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그것들을 또한 뭐예요? spread, 퍼뜨려요. bait worms from Maine. Maine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지명이나 이런 것이죠. 그것에 bait worms라는 것은 미끼용 벌레가요. are popular. 인기가 있어요. throughout the country. 전국에서. 이 전국은 참고로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미국 기준이죠. 걔네들이요. commonly packed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packed, 포장이 되어져요. 또는 쌓여져 있습니다. 어디에? in seaweed는 해초에 쌓여져 있어요. 이 벌레들이. 근데 그 해초가 어떤 해초냐면 contains many other organism. 많은 다른 유기체들을 contain, 포함하고 있는 해초예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해초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짜잘짜잘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유기체들이 이제 숨어 있는 거죠. 만약에 그 해초가 is discarded. discard는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버려진다면 그 해초 또는 the organism, 그 해초에 on it, 그것에 붙어있는 유기체들이
can colonize. colonize라는 동사는요, 군락을 이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colonize가 이제 식민지를 만든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식민지를 만드는 건 어때요? 어떤 구역을 정해서 거기서 번성하는 거죠. colonize new areas. 새로운 지역을 식민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군락을 만들 수 있어요. 외래종이잖아. 왔어. 자기네들 먹질 않네. 그러니까 거기서 점점 그 개체 수가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러는 과정에서 fishing boot, 이제 우리가 낚시할 때 신는 신발, recreational boat, 이게 이제 여가 시간에 즐기는 보트나 타고 다니는 보트, 그리고 트레일러는 여러분들 그 이제 트럭이다 뒤에다 이렇게 딱 붙이고 다니는 이제 이동하는 그런 어떤 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할 수 있어요? 픽업이란 건 원래 선택하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집어 올리다라는 뜻이겠죠. 뭘 집어 올리냐면 그 유기체들을 집어 올려요. 당연히 한 지역에서 집어 올리겠죠. 왜냐면 그게 이 유기체들이 없는 묻는다는 얘기예요. 이런데 어디에 부츠나 보트나 트레일러에 묻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약간 묻히는 개념이죠. 그걸 묻힌 다음에 move them, 그것들을 이동시키는 거죠. elsewhere, 어디든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제 침입종이죠. 외래종 같은 이런 것들이 어때요? 엄청 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군요. 요거 하나만 같이 좀 볼까요? 요 main, MAI, 여기에 보이시나요? 예, 미국 북동부 대서양에 있는 주 이름이에요.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자, 오늘은 21번, 22번, 23번을 한번 같이 진짜 수업하는 정도는 아니죠. 왜냐면 제 얼굴이 안 나왔으니까.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더 자세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또 궁금한 것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또 다음 문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세요.